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56쪽에 보면 12번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12번도 11번과 똑같은 문제죠. 거래 주면서 총계정원장의 전기까지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을 가게 되면요, 이 거래를 가지고 분계해서 전기해서 막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본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분계하고 전기까지 하고 뭐 시산표도 작성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험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이걸 먼저 많이 해봐야 또 기본 과정에 가서 그 흐름, 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일단 거래가 나왔으니까 그 거래를 우리가 분계장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분계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 날 분계 한번 해볼게요. 1월 1일. 자,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다. 똑같네요. 현금을 출자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50만 원 들어오고 대변에는 출자 받았으니까 자본금 5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3번 3일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죠. 얼마? 40만 원. 근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또 40만 원이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 7일 거래는 영업용 비품 1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7일 날 비품을 구입했어요. 차변에 비품 얼마? 10만 원. 1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또 10만 원 나가겠죠.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일 원가 20만 원의 상품을 25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대요. 20만 원짜리를 25만 원에 팔았으니까 5만 원 이익 생겼죠. 이게 상품 매출 이익입니다. 그러면 날짜는 이제 10일 날, 10일 날 일단 상품은 20만 원이 나가요. 20만 원이 감소하는데 돈은 25만 원을 받기로 했어.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돈 안 받았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25만 원이 증가하고 그 대신 5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하게 되죠. 상품 매출 이익 5만 원. 자, 요 거래는 혼합거래입니다. 상품 매출 이익은 경영 성과고 수익 비용이고 상품은 자산이니까 재무 상태고 재무 상태하고 경영 성과가 같이 있으니까 혼합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15일 날. 자, 현금 15만 원을 차입하다. 현금 15만 원을 차입하다. 돈 빌려왔다는 얘기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15만 원 증가되고 돈 빌려왔으니까 갚아야죠. 부채입니다. 단기 차입금 그럽니다. 단기 차입금 15만 원. 자, 그다음 20일.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자,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일단 차변에 상품이 40만 원이 매입됐죠. 그죠? 40만 원이 매입됐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그러면 되겠네요. 4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23일 날. 23일 날. 자,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받았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차변에 현금이 10만 원 증가하고 그 대신 이제 외상값을 받았으니까 외상값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5일 날. 자, 상품 40만 원. 원가는 30만 원이에요. 이걸 현금으로 팔았어요. 받고 30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만 원만큼 이익이 생겼죠. 돈은 현금 받았어요. 자, 일단 대변의 상품은 30만 원짜리가 나갑니다. 근데 차변에 현금은 40만 원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10만 원 남겼잖아. 이거 뭐라 그래요? 그렇죠. 상품 매출 이익. 상품 매출 이익 10만 원. 자, 요거는 혼합거래라 그랬죠? 혼합거래. 자, 그 다음에 30일 날 종업원의 급여, 월급, 급여 6만 원 현금 지급 그랬으니까 현금이 6만 원이 감소하고요.
차변에는 급여라는 비용이 6만 원 발생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손익거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거래를 분기하고 난 다음에 이 분기한 것을 어디에다가 총계정 원장에다가 뭐 해줘야 돼? 그죠? 옮겨 적는 걸 전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전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총계정 원장에 다 옮겨 적을 시간은 없어요. 아까 전 시간에 전기를 다 해봤으니까 몇 개만 전기하고 마감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에 제일 먼저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금 계정에 전기해라. 얘가 1번이라면 그럼 이 분계 중에서 현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현금 계정으로 집합하겠죠. 차변에 있는 건 차변에, 대변에 있는 건 대변에. 항상 이 이름은 친구 이름을 쓰는 거죠. 자기 이름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현금 계정부터 전개해 볼게요. 현금 계정 차변에 날짜는 1월 1일. 친구는 자본금. 금액은 50만 원. 그죠? 네. 그럼 이걸 만약에 분기한다면 어떻게 돼? 분기한다면 찍 그면 되죠.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자본금 50만 원. 이거랑 똑같이 되잖아요. 그죠? 네. 항상 분계는 찍 끊는다. 다시 분계는 뭐라고요? 찍 끊는다. 찍 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현금이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에. 그럼 대변에는 날짜는 3일, 친구는 상품, 금액은 40만 원. 만약에 분기하면 어떻게 돼? 찍 끄면 돼. 찍 끄면 차변에 상품 40만 원, 대변에는 현금 40만 원. 이렇게 분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7일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자, 뭐예요? 현금이라고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돼? 비품. 금액은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돼요? 틀렸죠?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전기를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썼어요. 10만 원인데 얼마라고? 만 원. 이렇게 잘못 쓰게 되면 이걸 오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오류는 우리가 나중에 시산표를 작성했을 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죠. 금액이 잘못된 건 무조건 찾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금액이 잘못된 건 무조건 찾을 수 있다. 이거 오류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오류예요.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0일 날은 없고요. 15일 날은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 쪽에 날짜는 15일 날. 자, 이름은 단기 차입금 금액은 15만 원. 그 다음 없고 여기 있죠? 자, 차변에 23일 날 차변에 자, 이름은 외상 매출금 얼마 금액은 10만 원. 이렇게 전기가 됐다면 이것도 오류예요. 왜 오류죠? 외상 매출금 그래야 되는데 여기 외상 매입금 그랬잖아. 이름을 잘못 썼잖아요. 금액은 올바르게 썼는데 이름을 잘못 썼죠. 이것도 오류죠. 그럼 이런 오류는 우리가 시산표를 통해서 발견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산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왜? 시산표는 금액이 잘못됐을 때만 발견이 가능하다는 거죠. 금액이 올바르면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외상 매출금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 자 25일 날 차변에 이름이 두 개죠? 친구가 두 개면 뭐라 그랬어요? 제좌 얼마? 40만 원. 자, 우리 요거 분기 한번 해볼까요? 요거 분기하면 어떻게 돼? 차변에 현금 40만 원, 대변에 제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대변에 이름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변 쪽에 날짜가 두 개가 더 있다. 얘하고 얘가 대변 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상품이라는 계정하고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계정에 가면 25일 거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두 개를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0일 날 여기 30일 날 대변이죠. 이름은 급여, 금액은 6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기 끝났잖아요. 그럼 모든 계정을 이렇게 전기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정을 만약에 마감한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마감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마감은 항상 대차 평균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일치시키는 걸 마감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차변의 금액이 더하니까 75만 원, 115만 원인가요? 차변 금액이 115만 원이죠. 근데 대변 금액은 얼마입니까? 56만 원이죠. 차이 나죠? 어느 변이 커요? 차변. 왜? 자산이니까. 항상 자산은 차변적이 큽니다.
자, 얼마 차이 납니까? 115만 원에서 56만 원 빼면 59만 원. 그럼 59만 원만큼을 뭐라 그래요? 이거 다음 달로 넘겨야 돼. 1월 31일. 뭐라고요? 차기 2월, 차기 2월. 그리고 마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합계는 얼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115만 원. 대변합계는 얼마? 역시 1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 여기 넘어와서 뭐라고? 2월 1일 전기 2월 59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전기 2월 59만 원이 어디에 나타나? 2월 시산표에 나타나는 거야. 차변에. 누구? 현금은 이제 2월 된다는 건 다음 달로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현금은 다음 달에 넘어가는 금액이 59만 원이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월 달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요 마감선 요부터는 2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2월 달은 어떻게 되나? 2월 달에는 또 들어오는 건 차변에 쓰고 나가는 건 또 대변에 씁니다. 그럼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를 빼면 여기 또 차이가 또 생기게 돼요. 그럼 요거를 2월 28일 날 뭐라고 써요? 그렇죠. 차기 2월 얼마 그래 놓고 또 마감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다음 달에 와서는 3월 1일 전기 2월 얼마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또 3월이죠. 이렇게 해서 3월, 4월, 5월, 12월까지 가면 12월 마지막 날에 가서 남은 잔액 차기월 그 남은 잔액이 재무상태표에 현금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마감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누구를 해볼까? 외상매출금 계정을 한번 해볼까요? 외상매출금 계정을. 자, 외상매출금 계정의 전기 한번 해보자.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의 전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계정을 찾아야지 여기서, 그죠? 자, 차변에 있죠? 그럼 차변에 여기 뭐라고 쓸까요? 외상매출금 계정 차변에 날짜는 10일, 이름은 친구가 둘이니까 제자, 금액은 25만 원. 또 있죠? 어디? 대변에. 그럼 여기 대변에 23일 날, 이름은 현금, 금액은 10만 원. 자, 더 이상 없죠? 그럼 이제 1월 달 거래가 끝난 거예요. 예상매출금은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차변합계, 대변합계를 빼면 항상 차변이 커요. 왜? 자산이니까. 그래서 이 차변에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죠? 31일 날 차기 2월 얼마?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감하면 여기 차변에 25만 원, 대변도 25만 원. 그럼 얘가 이제 넘어와서 2월 1일 날 전기 2월 15만 원. 그럼 이제 외상매출금 남은 거는 15만 원 남았으니까 다음 달로 넘어갈 때는 자 2월 시산표에다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외상매출금은 차변 쪽에 15만 원 남았다. 요 15만 원이 뭐 된다? 다음 달로 2월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2월 시산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2월 달에 와서도 외상으로 판 건 여기다 쓰고 또 외상값을 받으면 여기다 쓰고 그럼 남는 거는 또 요게 뭐가 돼? 또 차기 2월 그래서 또 다음 달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누구 할 거냐면 외상매입금을 한번 해볼게요. 외상매입금 계정입니다. 자, 외상매입금 계정 찾아보세요. 외상매입금 계정 찾아보면 날짜를 잘 보셔야죠. 여기 있네요. 예. 대변에 40만 원 있죠? 예. 날짜는 20일인가요? 그럼 대변에 20일 날 예. 이름은 누구예요? 상품 금액은 얼마? 40만 원.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우리가 1월 20일 날 상품을 사면서 외상으로 40만 원 샀는데 우리가 1월 달에 그 외상값 하나도 갚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달에 갚아야 되니까 2월 달로 넘겨줘야죠. 그래서 여기가 31일 날 뭐라고요? 차기 2월
얼마? 40만 원. 그래서 마감하면 얘가 이제 1로 넘어오는 거야. 대변에. 차기월이 전기월로 2월 1일 전기월 얼마? 40만 원. 그럼 이제 2월 시산표에 가서는 요 2월 시산표에 가서는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니까 2월이라는 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다음 달로 넘어갈 때 외상 매입금은 대변에 40만 원이 있다. 우리 외상값 40만 원 다음 달에 갚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산은 차변 쪽에 쓰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 쪽에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예. 그리고 우리 자본금 계정을 한번 볼까요? 자본금 계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본금 계정에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자본금은 여기 있죠? 대변에 있습니다. 대변에 1월 1일 자, 뭐의 이름은 현금 금액은 50만 원 또 있나요? 자본금 없죠? 없어요. 끝. 그러면 자, 오늘이 1월 31일이니까 이거 지금 마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월 1일 날 50만 원 갖고 장사했는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사했으니까 여기서 번 돈이나 또 혹시 또 감소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증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증감, 손익계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여기다 쓰고 마감해야 돼요. 그래서 자본금은 이 상태로 마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총계정원장을 마감할 때는 자산부채 자본을 먼저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를 먼저 내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먼저 하고 거기서 발생한 손익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을 마감해야 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상품 매출이익이라는 건 수익 아닙니까? 상품 매출이익 계정에 전개 한번 해봅시다. 상품 매출이익 계정은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날짜는 10일 날. 이름은 상품, 금액은 얼마야? 5만 원. 그리고 또 있어요. 요 밑에 보니까 10만 원 또 있죠? 예. 그럼 25일 날 이름은 현금, 금액은 10만 원. 또 있어요? 없어요. 끝났죠? 그러면 이 상품 매출이익은 우리가 한 달 동안 벌은 거잖아요. 이 금액이 2월 달에도 그대로 남는 거 아니잖아요. 1월 한 달간 벌은 거니까 얘는 이제 1월 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으로 가야 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해당 연도에 손익계산에 반영하고 끝나는 거야.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마감할 때는 뭐라고 마감하느냐? 얘를 마감할 때는 손익 얼마? 15만 원 하고 마감하는 거야. 이때 손익은 집합손익이죠. 그럼 이제 손익계정이라는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으로 가야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집합손익계정. 자, 집합손익계정으로 갈까? 자, 여기다 그릴게요. 그냥 손익계정이에요. 집합손익 그래도 되고 손익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차변이냐 대변이냐 이걸 잘 구분을 못하더라고.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상품 매출이익 계정에서 손익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손익 계정으로 가야 되니까 찍으면 차변의 상품 매출이익이고 대변의 손익이니까 대변 쪽으로 가는 거야. 이름은 상품 매출 이익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분계는 차변의 상품 매출이익 15만 원, 대변의 손익 15만 원. 이걸 대체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다음에 누가 있냐면 비용 계정이 하나 더 있어요. 급여라는 계정이 있네요. 자, 급여 계정에 보니까 맨 밑에 30일 날 차변에 급여 이름은 현금, 금액은 6만 원.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이제 비용이니까 집합손익 계정에 손익으로 집합시켜야 돼요. 얼마? 6만 원. 그럼 얘가 어느 변으로 가? 찌끄면 차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차변의 이름을 뭐라고 써? 급여 6만 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분계는 차변의 손익 6만 원, 대변의 급여 6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성과예요. 성과를 보니까 15만 원, 9만 원이니까 6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 차이나? 9만 원. 이게 번 돈이에요. 그럼 요 돈을 어디로 가는 거야? 요 돈이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거야. 그럼 자본금 계정 차변이냐 대변이냐 잘 모르면 이걸 찍 거면 돼. 찍으면 어느 변에 있어? 대변. 그러니까 대변에 가는 거야. 이름은 손익. 항상 이름은 친구 이름을 쓰는 거라 그랬잖아. 자기 이름 쓰는 게 아니라 9만 원. 아, 그러니까 1월 1일 날 50만 원 갖고 장사했는데 1월 31일 날 9만 원 벌었으니까 말일 날은 우리 돈이 59만 원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마감하게 되면 31일 날 뭐야? 차기월 59만 원. 그럼 여기 이제 2월 1일 날 전기월 59만 원. 그러면 이제 2월 시산표 계정 대변에 자본금은 59만 원이다. 이렇게 기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기, 마감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산표를 작성하면 차대별이 맞겠죠. 자, 그럼 이제 시산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산표. 시산표는 TB라고 합니다. 시산표는 TB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산표는 여러분들 교재 어디 보시냐면 그래요. 58쪽입니다. 58쪽에 보면 시산표와 정산표라고 나오죠. 정산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정산한 거다. 모든 걸 다 정산했다. 정리했다. 정산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산표가 중요합니다. 이 시산표는 우리 시험에 꼭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지난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아니면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산표란 뭐냐? 제일 먼저 우선 시산표에 대한 정의. 시산표란 말 그대로 시산, 시험 계산하는 거죠. 시험 계산하는 거니까 총계정 원장에 장부 기입이 올바르게 기입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뭐하고? 분기하고,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기까지.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장부 기입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뭐 하는 거야? 검증하는 거야. 아셨죠? 장부 기입이 올바르게 됐는지. 원장이 장부예요. 원장의 기입이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거야. 검증하는 거야. 검증하는 다시 쓸게요. 자, 시산표란 장부 기입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검증하는 거야. 알겠죠? 검증하는 거야. 검증한다. 검증하는 계정 집계표다. 계정 집계. 계정을 집계한 거다. 계정 집계표지. 얘는 장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부는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결산 절차에 해당하는 거지. 결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장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시산표의 장점이 있어요. 시산표의 장점은 뭐냐? 시산표의 장점은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자, 이 대차 평균의 원리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죠. 대차 평균의 원리를 통해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차 평균의 원리 때문에 시산표 등식이 있어요. 시산표 등식. 그럼 시산표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세요. 시산표는 이게 T자라면 이게 시산표라면 차변합계가 100원이면 대변합계도 100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근데 차변 항목에는 자산 항목과 비용 항목이 들어가고요. 대변 항목에는요.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같다 이거죠. 그래서 시산표 등식은 차변합계는 이꼴 대변합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시산표 등식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합계는 누구누구예요? 그렇죠? 자산이죠. 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이꼴 대변합계는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산표 등식이에요. 자산과 비용을 더한 금액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과 같다. 부채, 자본, 수익을 더한 것과 같다. 다만 여기 이 시산표는 기말에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기말이에요. 기말 자산
기말 총비용, 기말 부채, 기말 총수익. 그런데 누구만? 얘만 기초예요, 기초. 여기에 기말 자본이 되려면 당기순이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시산표는 아직 결산하기 전이잖아, 그죠? 그게 결산이 끝나야 당기순이익이 나올 거 봐봐요. 결산이 끝나야 이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 이게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게 기초자본이란 말이에요. 이해 갔죠? 예, 그래서 얘는 항상 기초자본인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산표의 종류예요. 시산표의 종류는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예요. 작성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합계시산표. 총계정원장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만 쓰는 거죠. 두 번째, 잔액시산표. 잔액시산표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차이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변이 100원이고 대변이 80원이다. 그러면 차이 나는 20원만 쓴다는 거죠. 아셨죠? 차이 나는 금액만 쓰는 거고. 세 번째, 합계, 잔액, 시산표. 자, 이거는 합계와 잔액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합계, 잔액을 동시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합계 시산표는 거래총액을 나타낸다. 그래서 얘는 분계장의 합계와 일치한다. 분계장 합계와 항상 일치가 돼야지. 이게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거래총액을 나타나니까. 예. 예를 들어서 거래총액이 100원이다. 그럼 분계장 합계도 100원이야. 총계정원장 합계도 100원이야. 시산표 합계도 100원이야.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잔액시산표는요. 차이나는 금액만 쓰는 거잖아요. 잔액만. 그래서 이 잔액시산표를 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액시산표가 중요합니다. 재무제표 작성 시 기초자료다. 그러면 재무제표는 뭘 갖고 작성하느냐? 잔액시산표를 갖고 작성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작성 시기예요. 언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작성할 거냐에 따라서 시기죠. 하나는 수정 전 시산표. 또 하나는 수정 후 시산표. 마지막 하나가 2월 시산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정 전, 수정 후는 뭔가를 수정하고 난 뒤에 작성하고 수정 전에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고요. 2월 시산표의 특징은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만 쓴다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만 나타나는 시산표. 2월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만 넘어가. 수익과 비용은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오류, 검증. 우리 시산표는 오류를 검증하는 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오류를 검증하는데 뭘 갖고 검증하죠? 금액만 갖고 한단 말이에요. 대차평균의 원리 갖고. 그래서 오류 검증을 하는데 시산표 합계가 뭐하면 일치하면 차대변이 맞으면 차변합계가 100원인데 대변합계도 100원이다. 그러면 시산표를 통해서는 발견을 못하는 거죠.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발견할 수 없다. 발견이 불가능하다. 근데 시산표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불일치했다. 안 맞는다. 차대변이 안 맞는다. 차변은 100원인데 대변이 90원이다. 그럼 일치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장부에 오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발견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시산표 오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있고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고 우리 시험에는 요게 많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거 나왔어요. 거의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 여기다 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산표 합계는 시산표 합계 금액에 영향을 주는 거래가 있고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21거래 상품 40만 원, 외상 매입금 40만 원, 요 거래는 시산표를 작성했을 때 합계 금액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이 있겠죠. 40만 원 다 들어가겠죠.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거래는 시산표 합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시산표 합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시산표 합계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산표 합계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중요하잖아요. 왜? 10개면 거의 다 시산표 합계에 영향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시산표 합계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하고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 써볼게요. 시산표 합계 금액에 시산표 합계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산표 합계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그게 소선이에요. 소선. 자, 우리 소선미, 우리 친구입니다. 친구 이름이 소선미예요. 소선미. 이름이 이쁘죠? 소선미. 이 소는요, 소모품이란 뜻이고요. 선은 선급이나 선수. 미는 미지급, 미수라는 뜻입니다. 앞에 거를 따서 소선미 그래요. 이 소선미 중에서 소선은 앞에 소자나 선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시산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다 영향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서 기본 과정할 때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는 일단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소선. 자, 소는 뭐라고요? 소모품. 선은 선급 또는 선수, 선급이나 선수, 네, 소선. 요 두 개의 거래가 나오면 무조건 합계에 영향을 안 준다. 아셨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시산표 합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그럼 뭐야? 소선.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두 문제만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자, 62쪽입니다. 62쪽에 자, 62쪽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던 거죠. 23회 때 출제된 거죠. 시산표 차변 금액이 대변 금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이거 잠깐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이게 시산표라면 차변 금액은 100원이고 대변 금액은 90원이라는 얘기예요. 안 맞는 거죠. 불일치한 거예요. 그죠? 차변 금액이 대변 금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거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류를 찾으라는 거지. 이해갔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게 차변이 더 크겠냐 이 소리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건물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건물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분개를 했다 안 했다? 분개를 하지 않았다. 분개 안 했으면 여기 금액은 일치하겠죠. 차대변은 일치하겠죠. 차이는 안 나죠. 이런 거래는 발견할 수 없는 거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분개를 한 후 차입금을 상환했대요. 그러면 차입금 상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입금 상환하면 갚았다는 거예요. 차변에 차입금 예를 들어서 10원이라고 한번 해봐요. 대변에는 갚았으니까 현금 10원 이렇게 분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갚았으니까. 자, 이렇게 분개를 하고 뭐라 그랬어요? 차입금 계정에는
전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변에는 전기가 됐는데 현금 계정은 얘는 전기가 안 됐다 이 소리야. 그러면 차변에는 전기됐으니까 차변의 금액은 많아졌겠죠. 대변에는 전기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답은 2번이네요. 그죠? 아무래도 전기가 된 쪽이 금액이 더 크니까. 한쪽은 전기를 하고 다른 한쪽은 전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를 한쪽은 금액이 커지고 전기 안 한 쪽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 2번은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현금을 대여하고 차변에는 현금으로 대변에는 대여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썼다는 거예요. 현금을 대여했으면 어떻게 분개되죠? 현금을 대여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원, 차변에는 요 10원인데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 10원 이렇게 분개가 돼야 되거든요. 현금을 빌려줬을 때. 이해 갔죠? 됐습니까? 분개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현금을 대여하고 차변에는 현금으로. 이거를 여기다 썼고 대변에는 대여금. 이 분개를 거꾸로 했다는 얘기네. 차대변을 거꾸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금액은 똑같잖아요. 이거는 차대변이 똑같죠. 이런 오류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입니다. 네 번째. 이 4번이 좀 어려웠어요. 미수금 회수에 대한 분개를 했대요. 미수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미수금을 받으면 차변의 현금 10원, 대변의 미수금 10원 이렇게 분개가 됐다는 거예요. 미수금을 받으면. 그런데 미수금 계정에는 전기, 얘는 전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를 했는데, 그죠? 현금 계정의 전기는 누락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아이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00원이고 여기가 90원. 그게 대변이 크겠죠. 차변보다. 그게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겁니다. 4번은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맞아요. 그렇지만 문제에서 잘못된 거죠. 차변 금액이 대변 금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오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토지를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중복이라는 건 이중이라는 거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차변 대변의 금액은 일치하죠. 차이가 안 나죠.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회계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분계란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기록하는 절차다. 맞아요. 절차죠. 그 다음 2번에 분계장의 거래 기록을 총계정원장 각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를 한다. 맞아요. 다 배웠죠? 세 번째, 보조회계장부로는 보조장부죠. 분계장과 현금 출납장이 있다. 이게 틀렸네요. 분계장은 주요장부입니다. 현금 출납장은 보조장부가 맞아요. 우리는 주요장부에는 누구누구가 있어요. 주요장부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주요장부. 나머지는 다 보조장부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에 자 4번입니다. 시산패 차변합계액과 대변합계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계정 기록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그죠? 맞아요. 시산패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에도 계정 기록이라는 건 이름, 비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소모품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 오류잖아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5번에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차변과 대변 합계 또는 잔액을 집계한 것이다. 그렇죠? 이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금액을 시산표로 이기한 것이죠. 자, 16번입니다. 16번. 자, 이게 지금 다 기출문제잖아요. 그죠? 16번에 자, 수정 전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1번에 통상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이전에 거래가 오류 없이 작성되었는지를 자기 검증하기 위해 작성한다. 그죠? 시산표는 뭐예요? 장부 기록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네, 맞고요. 2번. 총계정 원장의 총액 혹은 잔액을 한 곳에 모아놓은 표다. 이 표가 계정집계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맞고요. 3번에 결산 이전에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로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원장 및 분계장 밑줄 치세요. 원장 및 분계장은 주요 장부입니다. 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죠. 원장과 분계장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시3표는 장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복식부기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맞아요. 우리는 복식부기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 5번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더라도 계정분류라는 건 이름, 소모품을 비품으로, 임차료인데 임대료로, 뭐 이자 수익을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계정분류 또는 거래 인식의 누락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맞아요. 차대변이 일치했다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장부기입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표는 뭐냐 이거죠. 오류 검증하는 표는 2번이죠. 시3표죠. 시3표. 자, 18번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시3표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죠. 그게 대차평균론이니까. 그 다음 시3표는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 맞아요. 맞죠? 3번에 자, 시3표는 분계장, 총계정 원장과 더불어 반드시 보유하는 주요 장부다. 이게 틀렸어요. 장부 아니라 그랬잖아. 아까 조금 아까 나왔죠? 이게 틀린 거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요. 시3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모두를 나타낸다. 맞아요. 시3표는요. 자산, 부채, 자본 다 나타나는 거야. 시3표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시3표입니다. 근데 자산, 부채, 자본만 나타나는 시3표가 있죠.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거 누구죠? 자산, 부채, 자본만 나타내는 시3표. 2월 시3표. 그래서 2월 시3표하고 여기 시3표는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에 시3표 합계는 분계장의 합계와 반드시 일치한다. 맞고요. 자, 뒤로 한 장 넘어가서 19번입니다. 회계 등식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이건 답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등식이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왜 틀렸냐면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 이거죠.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니꼴 기말부채 플러스 뭐예요? 그죠. 기초자본 그래야 되는데 여기 기초자본인데 그 기말자본은 그랬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말자본을 기초자본으로 수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잠시 저희는 쉬었다가 어디 나갈 거냐면 60쪽을 나갈 겁니다. 60쪽. 다시 한번 분기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쉬겠습니다.